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서산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 공용버스터미널이 수석동으로 이전됩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민자 유치를 통해 복합터미널로 조성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더라도 이전이 완료되기까진 적어도 15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선 당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맹정우 서산시장은 터미널을 이전하되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최소 25만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석지구의 터미널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 2011년 용역에서 제시한 인구 규모,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규모도 86만 제곱미터에서 40만 제곱미터로 대폭 줄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25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용버스 터미널, 공원과 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맹 시장은 예산 부담으로 원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최대 73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간 약 17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민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민간에서 개발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지방재정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복합터미널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석지구 도시개발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조정하여 추진하더라도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동문동에 있는 기존 터미널은 전면적인 시설 개선에 들어갑니다.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서령버스 회사의 차고지도 자몽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원도심과 동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차장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는 대책입니다. 터미널 이전과 별개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존 터미널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시의 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해온 서산시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 맹 시장은 수차례 간담회와 갈등 영향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쳤다며 시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그동안 터미널 이전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던 지역 주민들은 서산시의 이번 결정을 대체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수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습니다. 지역사회 반응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논란이 불거진 지 8년. 그동안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서산시가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엔 상당수 주민들도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맹 시장이 기자회견 직후 원도심 공동화 등을 이유로 터미널 이전에 반대해왔던 시장 상인들은 서산시가 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은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산시가 내건 조건인 2011년 타당성 용역의 인구 규모와 원도심의 경쟁력이 갖춰진 시점에는 터미널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 25만의 시점이 됐을 때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시장님 오늘 그 발표하신 것은 그것을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늘고 우리가 30만, 40만이 되면 당연히 더 커지면 저희도 그건 얘기 안 씁니다. 노후화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수석동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민들은 시의 이전 추진이 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도심 주민들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계획한 것은 다소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세를 살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주민들이 서산시 결정을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터미널이 다른 시의 터미널보다 좀 더 노후해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할 수 없이 그냥 뭐 바뀌면 따라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좀 어떤 것 때문에? 병원도 다 이 주변에 있고 시장도 이 주변에 있고 가까우니까 그런 거죠 뭐. 서산시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화장실이 비좁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등 기존 터미널 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일부에선 서산시 입장이 모호해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처음 뿌리 내린 곳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 바로 충남 내포 지역인데요. 충남도가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천주교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군청 뒤편에 있는 조선시대 동원터입니다. 당시 홍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곳인데 이곳에선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신도들이 끌려간 곳은 바로 옆 감옥입니다. 이곳에선 질병과 굶주림으로 홍주에서 가장 많은 백열 3명이 순교했습니다. 홍주성 안팎에 위치한 순교토만 6곳에 달합니다. 홍주 성지는 신의 박해라고 첫 박해부터 마지막 4대 박해를 다 겪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깊죠. 홍주 성지는 순교자가 1000여 명을 넘게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가 많이 모신 곳이 또 홍주 성지죠. 홍성 홍주 성지를 비롯해 당진 합덕성당, 서산 해미읍성 등이 위치한 내포 지역은 천주교 신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싹을 틔운 곳. 또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돼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국내 천주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인 만큼 충남도는 2016년부터 교계와 함께 내포 지역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신앙 유산들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 유산으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또 잘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잘 수용되고 또 전달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뻐하고 또 추진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초 연구 용역을 통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잠정 목록에 포함될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잠정 목록을 유네스코에 신청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발을 떼는 셈인데 최종 등재될 경우 천주교 유산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주 성지에 오는 연 인원이 2만에서 3만 정도 순례객이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 유산이 되면 더 커질 것이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홍주 성지 더 발전에 더 기대를 많이 할 것이고 충남도는 오는 9월쯤 잠정 목록을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정식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은 정형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민간 병의원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양군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원의 전문의를 배치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담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대기실이 진료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북적합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가 부족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정형외과에 전문의 한 명이 배치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해 홍성이나 대전까지 멀리 가야 했던 주민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자상하시고 잘 봐주시고 홍성의료원에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리 오셔갖고 이 선생님한테 보았다고 이리 왔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전문의가 배치되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경우 개설 3달 만에 2,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내과는 한 달 평균 2,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모든 의사들이 지금 임시 보는데 지금은 어디가 정식 의사가 와 있지 않은 지금은 전에는 물렀잖아요. 물른 의사가 오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설 병의원은 23곳에 불과한 데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으로 의료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줄면서 인력난을 겪어왔고 청양군이 대책으로 지난 10월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전문의가 채용된 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의학과 등 모두 4명의 의사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청양군은 재정 여건에 맞춰 전문의를 추가 배치하는 등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의부에서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또 초음파기 이런 의료 장비를 좀 현대화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의료에 대한 또 진료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양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의료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태안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맺어진 중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신경철 의원은 태안군의 국제교류 실적이 초라하다며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도시와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자매 결연을 맺었지만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태안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마치 대단한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 부분은 참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실장님 끝까지 이렇게 우리 군에서 고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해 오경석 기획감사실장은 그동안 국제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익이 없는 자매 결연에 대해선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 교류라든가 일반인 몇 번 정도는 좀 아주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또 중단됐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부득이 자매 결연이 맺어진 이제 더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 벌인 행정소송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낙문 의원은 태안군 고문 변호사가 민원인과 태안군을 동시에 변호한 사례가 있었다며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그 고문 변호사님이 우리 쪽 변론을 하고 저쪽 가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었던 경우입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이 태안군 안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을 했느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밖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외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지며 충남방송을 통해 17일부터 20일까지 녹화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태안에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매년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 스포츠 무료 체험 프로그램 모습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시설과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우리 유류 사고도 좀 있었는데 태안 바다가 충분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예전처럼 이런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만 있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이제 즐길 거리, 먹거리 모든 게 다 가능한 지역이라는 걸 좀 같이 협력해서 보트와 요트, 카약 등 여러 종목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보니 인터넷 예약 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참가자들은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한 해 평균 8,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와서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매출이 한결 낮죠. 원래 여름철에 비수기인데 그 프로그램 함으로써 좀 낮지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지자체는 해양 스포츠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도 올해부터는 충남 지역 주민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합니다. 천혜의 해양 환경과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접목해 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태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7월 셋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될 예정. 대학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마련한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 원도심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잇따라 문을 닫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도에서 군 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홍성읍 남문동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청 이전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충남의 수구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홍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3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는 시뿐만 아니라 군 단위까지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이 자리 잡으면서 홍성읍의 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업하는 상가들도 점점 늘어가고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생기 넘치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위험 환경을 바로잡고 낙후된 도심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도시 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길 바라고 특히 문화 공연 등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광장이나 공원 등이 잘 어우러지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홍주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업이 개별의 사업이 아니라 홍주의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크게 보았으면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향후 홍주성 복원 사업까지도 고려하여 마을을 설계하면 홍주성과 인접한 우리 마을과 홍주성은 서로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한다면 무너진 원도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세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7월에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2028년도 충청남도 군 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홍성읍 4개소, 광천읍 1개소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 지역 5개소에 대하여 모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남문동 마을은 현재 실행계획 수립 중으로 올 6월에 실행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8, 9월부터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2020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선정된 사업과 선정될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시재생 유질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홍성군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절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됐던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침체된 원도심의 재발견을 통한 활력 넘치는 사업 추진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은 기존 공간들과의 어우러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홍주성의 아름다운 선을 조화롭게 빚어내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소통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열린 광장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자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우리 군의 다른 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은 홍성군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이자 기준점으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진하여서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성공적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고령자 버스요금 무상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 18만 5천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노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록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무료 또는 30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안동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충남도지사와 환경단체, 인근 마을 이장 등 93명에게 보냈습니다. 안 사장은 사과문에서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역사회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진 설비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제철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충남도가 당진 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자 사실상 폐업 조치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로 충남에서 나흘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가 올해 상반기 충남 지역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일 기준 120명 가운데 38명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오토바이가 가장 많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오전 시간대에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의무 설치 등 낚싯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태안해경은 7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최대 승선 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장치인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야간 영업을 할 때는 위성 조난 신호기와 항해용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나들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근처에 피크닉 용품을 대여해준다는 곳이 있어 이 용품들로 가지고 점심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을 잡아봤는데요. 직접 자리에서 콩콩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 화면이 흔들리나? 이렇게 보니까 안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화면이 떨린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이스틱을 들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은 좀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고요. 그때 기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은 해봤어요. 아, 구매하고 싶다 그런 생각. 근데 잘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오, 바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없는 것보단 시원해요. 그리고 이 선풍기의 장점은 이게 목에 걸기 때문에 두 손이 사용 가능하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